다음 질문은요. 이제 ADHD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염려하시고 궁금해하세요. 워낙 요즘에 미디어상으로도 많이 나오고, 그리고 저도 이제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수업 시간에 조금만 산만하거나, 얘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면, 혹시 이 아이가 ADHD 아이인가?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되나? 이렇게 염려되고 불안한 지점들이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ADHD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판단하는 거는 제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사인 저도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. 특히나 이제 다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입국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가 미숙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니까 더 수업에 집중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산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.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을 인식을 하실 때 이 ADHD 증상, 그러니까 한국어가 미숙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ADHD 증상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ADHD 정의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. 중도 입국 아동인 경우에 수업 시간에 산만함을 보일 때 그것이 ADHD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나 학습 내용에 흥미를 보이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건 사실 그 교사의 관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문화 충격에 의해서 이제 너무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삶이 시작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요. 이 아동들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충격에 의한 어떤 지루함, 산만함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동기부여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. 다문화 배경,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좀 더 장애 판정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좀 치우친 오해 그런 걸로 해서 잘못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도구를 쓰잖아요. 각종 검사를 씁니다. 그럼 그 검사는 그 나라, 그 사회의 가장 어떤 주류가 되는 아동들에게서 나온 데이터거든요. 그럼 그 검사 도구로 이민자 아동을 판별할 때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. 그러니까 도구가 가진 어떤 그런 오차, 이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뭐 이제 도구를 수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주류 아동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대부분의 검사 도구는 주류가 아닌 아동의 뭐 지식, 기술, 강점, 특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. 그런 도구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진단할 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가,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가 아닌 집단의 아동들은 주류 집단의 아동들보다 진단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ADHD의 사례인데요. ADH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좀 산만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면 ADHD를 가졌을 가능성을 먼저 염려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 백인 주류 아동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민자 부모들은 뭐 일단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은 것도 있거니와 모국 사회에서의 ADHD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제 생각이나 문화나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사회 것과 좀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
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들이 이제 미국의 의료 체계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.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관심이네요. 학교에서도 뭐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나 한국어 선생님이나 이렇게 또 부모님들 같이 협의돼야 정말 아이 한 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